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하는 것 같더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은 제10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차로는 11주차 1차 시가 되겠네요. 예, 이때까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라는 교과목 중에 개발 부분을 다 끝내고요. 이제 뒤쪽에 평가 부분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따지면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0장은 목차가 많네요. 첫눈에 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관, 전체 따지면 아웃라인이죠. 아마 개요쯤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평가 이론과 모형도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평가를 한 방법들이, 툴들이 나올 텐데 그런 툴들을 어떤 기준에서 하게 될 건지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평가의 그럼 실질적인 유행은 어디에 있는가? 즉, 두 번째 평가 이론과 모형을 하고 나면 거기에 기초로 해서 평가 유형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유형에 입각해서 평가 절차를 보게 되는 그러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습 목표가 나오네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의 개념, 목적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다. 여러분 뭐든지 새로운 어떤 그 차트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개념이 먼저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내용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이론적 모형을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의 조건과 기준을 한번 파악해보고요. 즉 프로그램의 도구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건지 한번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를 하려면 유행을 어떠한 유행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 수행하는 것 중에 이것이 평가에 맞겠다 이런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유행을 여러 개 중에 이제 치사 선택해서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유행들을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평가 절차를 상세히 파악하고 내용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이번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프로그램의 평가의 개관이 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개발
네, 거의 평가는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단계죠. 따지고 보면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가 친다면, 예,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의 모니터링까지 배웠는데요. 모니터링 배우고 나니까 마지막은 평가의 사실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가 개발과 평가를 해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마지막 단계죠. 이러한 평가는 또한 이 사회복지 조직들, 즉 기관들, 시설들의 어떤 책무성 증가를 에 대해서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무성 증가는 몇 주 전에 한번 배웠죠. 즉 사회의 기관이나 또는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조직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예산을 준 곳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이 요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즉 자원을 또는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효율성이 떨어진 곳에 자원이나 비용들이 투입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체의 효과가 만점이 못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로서는 좀 더 효과와 효율성을 높여서 국가가 원하고 이 사회가 원하고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조직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설명이 거의 다 끝날 정도로 책무성에서부터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비용이 이제 많이 증대를 하죠. 여러분도 감화갈수록 더 할 겁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사회에서 조금 은퇴하게 되죠. 은퇴하게 되면 수입도 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러한 수입 줄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노출된 부분들을 좀 더 사회의 안전망을 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대되죠. 그리고 노인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재반 여건들, 즉 장애인 쪽들 또는 청소년 쪽들 여러 가지 사회가 좀 더 선한 쪽으로 유지하지 못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조금 뒤떨어진 곳을 좀 받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효율성이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따지는 국민들의 욕구, 즉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욕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평가가 불가피해졌다는 거죠. 즉 그대로 옛날처럼 원정적이라든지 옛날처럼 예산만 주고 그냥 피드백이나 뒤에 보고도 안 받는다든지 사관리를 하지 않고 놔줘버리면 약간 이제는 사회가 투명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각종 조직에서 또는 국민들이 이제는 자꾸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을 평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책무성 평가로 불가피하게 되죠. 이 책무성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원과 사회복지 기관들은 상당히 책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는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자들의 그 어떤 책무성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제고돼야 되는 거죠. 그냥 줌구것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평가 방법들을 동원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려면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평가자의 양심에 의해서 또는 평가자가 배운 정도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도 조금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내내 배우게 될 평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교재를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든지 과연 사회복지조직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여기에서 평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정의가 내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18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평가에 대한 정의는 보입니까?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평가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 또는 그 속성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 사물, 평가가 무엇이냐? 어떤 주어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대상물에 대한 그 속성이 그 본질적인 의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 말씀 이해를 좀 하십니까? 제가 책에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평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이 가지는 속성, 가지는 본질에 대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본질이나 속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 결국은 궁극적인 본질의 가치, 그 가치, 속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한번 볼까요? 교재 183페이지예요. 자,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장이 오면 항상 개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이 공부하는 스타일이죠. 책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이에요. 개념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이런 것들은 복지 프로그램 또는 그 사회복지 수행기관의 계획, 그 다음에 수행하는 과정들, 그럼 수행 후의 성과들, 이런 모든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같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체계적으로 평가의 유형이라든지 평가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즉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가 모두 축약해서 이 체계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객관적인 방법 또는 어떠한 절차로 같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이게 사실은 개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별로 관념적이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이 안 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문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개념 파악을 확실히 해두어야 그 다음에 책장이 잘 넘어가는 거죠. 항상 어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개념 파악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유가 지금 책에도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처음에 기획을 하고 기획서도 만들고 다 하죠. 그 기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제 피드백을 제공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만 하고 내몰라라, 그런 건 아니죠. 뒤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그런 피드백 하는데 평가가 동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다음에 할 때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많이 배웠죠.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런 데서 많이 배웠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 한 것보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의 질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거죠. 다음,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물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냐, 즉 어느 정도의 논리적이냐, 즉 어느 정도의 현실과 부합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서를 해서 여러분이 대회에 응모를 했다 합시다. 모금운동회라든지 삼성재단이라든지 또 어떤 국가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은 그런 경우 말고, 공모제, 특히 요새 전부 국가들이 거의 공모제로 돌죠. 자신 있고 좋은 차관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많이 응모하라는 식으로 요새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다양하게 국가가 지금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또 그런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들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이나 국가가 이 공모를 하면서 또는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 조건들을 난제
이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거기에 요구 조건을 맞는가 안 맞는가 평가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지원금을 준 쪽에 요구 조건을 여러분들 맞추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즉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평가가 요구 조건 만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평가를 잘 해두면 프로그램 마케팅을 위해서도 평가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죠. 평가의 개념 계속 이어져 하는데요. 평가의 간단한 종류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과정평가 종류와 성과평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평가는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과정에 대한 목표가 있었죠. 목표 중에도 과정 목표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각 1단계, 2단계에 대한 소기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실천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과정의 과정평가라 합니다. 그 다음 성과평가는요. 이건 다 끝났어 거의 하는 거죠. 자, 이건 성과평가에는 뭐 달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조직을 이끌어 간다든지 여러분 조직에 일어나서 동참하게 되면 조직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올 것입니다. 조직의 목표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했다면 그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결과에 100% 만족이냐 100% 어떤 목표를 달성했느냐 또는 120% 달성되느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수치와 모니터링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겠죠. 즉 달성도입니다. 우리 밖에서 이야기하면 목표 달성도죠. 자, 그 다음에 성과입니다. 이게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외부기관이나 내부에서 예를 들면 1억을 예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투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 효과, 즉 아웃풋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즉 결론은 성과를 어떻게 냈는가를 성과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에는 과정평가와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이제 한번 내려볼까요? 어떤 결론입니까? 프로그램 평가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책에 18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즉, 이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운영하게 된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냐,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왜 이렇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화자찬으로 뭐 잘했다 박수를 당당 치고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평가를 좀 더 개선을 시키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욕구에서 이 오늘 했던 프로그램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비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즉 인풋가 100을 투입했는데 결과가 200 나오는 거하고 결과가 300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300 나오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뭐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렇게 누가 덜크든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몇 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1, 2, 3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왜 평가를 하느냐? 첫 번째 목적은요.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 들어가는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평가한다. 이 무슨 즉 프로그램이 중단되든지 프로그램이 축소된다든지 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이 진행 과정에서 확대된 이러한 된 어떤 가부를 결정한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이 프로그램 평가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누구나 뭐 주어진 대로 하고 또 의욕적으로 하지만 사람은 또 하다 보면 소옥 지를 때도 있고 하는데 주어진 프로그램 일정대로 또는 주어진 어떤 단계별로 목표들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이행을 할 때 책무성을 가지고 이행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건 약간 자율성보다는 약간 타율성이 좀 있죠. 즉 사회복지 조직원 구성원으로 하여금 책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하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이 평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 이러한 이제 뭐냐면 이러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평가는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다시 또 평가를 하고 이러하죠. 그런데 모니터링 것은 평가의 작은 평가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과정에서 새로운 그때그때의 그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는 상황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좋은 타당성 있는 어떤 상황 변화다. 타당성 있는 가설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새로운 이론으로 따듬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목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럼 평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노력이라면 그 내용 첫 번째는요. 교재 185에서 186에 걸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 내용에서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의 그 노력은 목표를 달성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투입했던 모든 자원들의 총량이죠. 뭐 시간, 비용, 인원, 자원봉사, 그리고 각종 도구들, 예를 들면 건물, 장소 이런 것들 모든 투입된 자원의 총량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왔죠.
우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 예상치 못했으니까 당연히 당초에는 몰란 거죠. 예. 근데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좋은 뜻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부정적 또 변화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한 이런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내용들은 긍정적 변화도 있고 부정적 변화도. 자,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효과성 이런 거는 목표가 실제로 얼마만큼 달성됐는가, 즉 달성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몇 프로 달성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효과라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이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즉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는 최종 또는 총책임자라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즉 모든 자원을 총량을 투입해서, 즉 인풋했다는 거죠. 인풋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산출된, 즉 아웃풋된 산출된 모든 것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0을 투입을 해서 결과가 200이 나왔다, 300이 나왔다, 400이 나왔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겁니까? 당연히 100을 투입은 양은 똑같은데 결과가 100, 200, 300, 400이면 400이 당연히 효율성이 높은 거죠. 즉 여러분들은 분모에, 즉 모든 노력을 투입을 해서 분자의 산출을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자가 커야 되는 거죠. 분자가 분모보다 투입된 그 총량보다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과거 차트에서 배웠던 비용 효과 분석이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거죠. 예. 우리가 시험도, 중간고사에 시험도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죠. 비용 효과 분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뭐였죠? 우리 잠시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면 모든 투입된 인풋의 결과를 뭡니까? 퍼센트라든지 수치로 나타나는 수치, 그지? 돈으로 화폐로 나타나지 않고 퍼센트, 감소, 안 좋은 것은 감소, 이런 그런 것을 비용 효과 분석이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투입을 했는데 결과를 전부 화폐, 즉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내용을 간단하게 도표화 한번 해봤네요. 평가에서 노력, 아까 말씀했죠. 모든 투입되는 총량이죠. 예상치 못한 결과, 했겠죠. 효과성, 효율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식 학습 시간인데요. 다음은 여러분 프로그램 평가 이론적 모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 180에서 198페이지 걸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자율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약간 예습하는 방법인데요. 약간 프로그램 평가 이론적 모형을 좀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책장을 넘기면서 쭉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사실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뭐 목표지향 평가 모형, 관리지향 평가 모형, 뭐 제가 보니까 지금 넘겨보면 그러네. 수혜자 지향 평가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4세대 평가 모형, 예, 상당히 다섯 번째는 논리 모형, 상당히 호기심이 가네요.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조금 고생하셨겠네요. 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